까지도 가능한 사건입니다. 근데 검찰이 2년을 구형했어요. 근데 이분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니키피디아 이현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항소심에서 변호사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항소심 1심이 끝났다는 얘기죠. 1심을 하시면서 변호사가 아예 없거나 변호사가 있었는데 바꾸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이 결과에서 더 형량을 낮추고 싶은 분들, 또 결과가 아예 불만족스러운 분들이 있죠. 이럴 때는 변호사를 꼭 바꾸고 싶으실 거예요. 또 변호사가 어떤 예상을 했는데 같이 예상하던 결과와 전혀 뜻밖의 결과를 맞게 됐을 때, 이때는 아무래도 변호사를 바꾸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 항소심 어떤 변호사를 찾을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하면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아라, 항소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떤 변호사가 항소심 경험이 많은 변호사냐? 굉장히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4가지 팁을 드려서 항소심 변호사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 점쟁이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를 찾아라. 검찰이 먼저 구형을 합니다. 재판이 끝날 때쯤에 검찰이 구형을 하고 그 다음에 재판부가 선고형을 내리죠. 근데 간혹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도 법원이 선고형이 더 높을 때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자, 검찰은 이 정도로 구형을 해서 이 정도 형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법원이 그보다 올린다. 재판 과정은 그 구형량에서 감경하는 사유들을 주장을 해서 이 형을 깎는 데 있습니다. 물론 무죄면 완전히 다 없애는 거겠죠. 강경 요소를 집어넣는 게 재판 과정인데 반대로 가중 요소를 넣으신 거예요. 그죠? 법원이 우리를 봤을 때 가중적 요소 더 혼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물론 1심 변호사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 거고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긴 했을 겁니다. 근데 의뢰인이 생각하는 결과를 향한 그 방향과 변호사가 끌고 나간 방향이 조금 안 맞았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가중사유가 오히려 쌓여서 형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반드시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호사들은 법률 점쟁이 아니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분명한 예상안이 나와야 돼요. 이거를 2심에서도 실수를 안 하시려면 1심 기록을 전체 받으셔서 상담을 맡기셔야 됩니다. 기록을 전체 먼저 보내고 상담을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기록을 검토를 하고 2심 상담을 해줍니다. 그것은 이미 1심이라는 어떤 결과가 있는 터 위에서 2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1심 기록을 보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떤 걸로 싸울 수 있는지가 다 뽑혀야 돼요. 그래야 2심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 기록을 먼저 주시고 먼저 검토하고 상담을 해주는 사무실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예측을 들었어요. 그럼 비교를 하시기 위해서 최소 2곳 이상 상담을 받아서 내 예상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비교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는 사무실을 선택하셔야 돼요. 확신은 어떻게 갖게 하냐? 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면 그 분야의 분명한 선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판례와 선례를 기초로 우리 사건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다 라고 확신을 갖도록 의뢰인한테 보여줘야 돼요.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를 확신하게끔 설명하는 사무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1심은 벌써 진행이 돼서 끝났어요. 그렇죠? 1심에서 어떤 계획이 있고 실행해서 결과를 받았을 겁니다. 2심에서 이 1심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2심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한테 가셔야 돼요. 다투지 않는 사건, 인정하는 사건이다. 그러면 대부분 뻔합니다. 전관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또 반성문을 써야 한다. 우리가 양형에 대한 변론을 잘 해줄게. 뭘 잘해주는데? 반성문이나 많이 써오라고 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게 아니에요. 양형에서도 분명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구체적인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죄 다투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무죄를 만드는 싸우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돼요. 1심 판결을 저희가 이제 받아서 상담을 준비할 때 보면 한숨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심 때 한 게 없네. 물론 2심 변호사로서 2심을 선임해서 나갈 때는 좀 다행이죠. 왜? 우리가 할 게 많이 있다는 얘기니까. 반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1심 때 한 게 없는 거예요. 1심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2심 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1심 때는 아직 어떤 결과가 있는 게 아니니까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능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심 때 뭔가를 하면 좋은데 이걸 다 놓치고 2심 때 하면 시기적으로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똑같은 사건이에요. 제가 왜 이 영상을 찍고 있느냐. 지금 사실 영상 찍는 기간이 월요일입니다. 근데 어제 일요일날 저희가 선임한 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저희가 다뤘던 똑같은 사건을 선례를 봤을 때는 사실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한 사건입니다. 근데 검찰이 2년을 구형했어요. 근데 이분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자, 경찰 단계에서 선임해서 대응했으면 기소유예였다.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유예였다. 1심 단계에서도 집행유예든 뭐든 가능한 사건입니다. 근데 3년을 받고 오셨어요. 시기별로 대응해야 될 순차적인 우리의 쌓아가는 단계가 있는 건데 다 놓치고 오신 겁니다. 그럼 2심에서는 이 모든 걸 다 놓치고 왔는데 마지막 기회인데 막다른 절벽에 서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 기회에서 마지막으로 갈 때 어떤 방법으로 이 위험을 넘어가자 라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어야 해요. 인정하는 양형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반성문만 내자, 뭐 정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양형을 줄여보겠다, 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원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재범 가능성이 없구나,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구나, 양형에 반영해야 하는 절대적인 요소, 과학적 요소들을 제시하고 양형을 깎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선임해놓고 못 볼 변호사는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임하시고 공판기일 때만 한번 보고 판결 선고받으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꽤 많을 거예요. 선임하고 변론 계획을 상담할 때 대충 들어요. 정확히 이해도 안 되는데 이해되는 것처럼 그냥 홀린 듯이 들어서 선임하시고 그냥 변호사님만 믿고 공판 때 나가서 최후 변론 하시고 와가지고 판결 선고 때 이제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님만 믿고 기다리시고 변호사님 보지도 못하고 가시면 낭패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 계획이 섰을 때, 상담할 때 어느 정도 계획이 서죠. 근데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예요. 기록을 보잖아요, 저희가. 기록을 보고 어떤 싸움을 할지가 다 정리가 됐을 때 변론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또 기록을 저희가 다 보면 기록에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라고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처음 들었다, 처음 본다, 이런 거 처음 해본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심인데요. 1심 때 했어야 되는 것들을 다 놓치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기록도 브리핑을 받아봐야 됩니다. 또 피고인 신문, 자기가 직접 증인석에 가서 피고인 신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말을 하셔야 되죠. 말할 때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 내 의견을 똑바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기회인데.
이런 실수를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진술 교육을 해드립니다. 말을 똑바로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해드려요. 그렇게 이제 의뢰인의 말을 정리를 해서 진술을 딱 잡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 하는 게 있어요. 반성문도 있고, 최후 진술이나 반성문이 우리 지금 공판 진행하는 거랑 조금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나 하고 싶은 말 한다고. 그런 경우에 굉장히 큰 실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엄청 사소한 말실수인데, 아, 얘는 이 글을 보니까 반성을 제대로 안 하고 있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지금 반성문을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최후 변론도 이렇게 쓰셔서 의뢰인이 직접 보내주셨는데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최후 진술 또는 반성문도 첨삭 지도를 받아서 고쳐서 나가셔야 돼요. 왜? 마지막 기회니까. 넷째, 마지막 증거 싸움입니다. 원론적이고 원초적인 거예요. 자, 소송은 어디까지나 증거 싸움입니다. 증거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증거 기록을 처음 본다든가 증거를 어떻게 싸우겠다는 내용이 없이 1심이 끝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증거, 내 소중한 증거인데 다투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사진은 뺐어야 되고 이 사진은 넣어도 된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고, 이 사진은 몇 년도 사진인데 내 사건은 몇 년도다. 나는 몇 월이 사건 사진인데 이 사람은 다른 월 사진이다. 이 피해자는 우리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다 놓치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브리핑을 하면서 저희는 증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의뢰인과 직접 나눕니다. 그래서 다툴 내용이 보이면 증거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개진하고 항소심에서라도 마지막으로 다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증거를 함부로 다투면 안 돼요. 왜? 1심에서는 지금 어떻게 증거에 대한 게 정리가 한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증거를 싸워서는 안 되고 의뢰인과 논의를 한 다음에 증거에 대해서 싸움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증거 싸움으로 하나라도 줄여요. 그럼 양형은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그쵸? 무죄 증거일 경우에 한 방에 확증으로 무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싸움을 마지막으로 증거 싸움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증거 싸움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납득이 갈 때 그 싸움을 해보시라고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경험 많은 변호사. 경험 많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 결과를 예측하고 그 예측된 결과를 나에게 확신을 주는 변호사. 둘째, 결과 판결에 반영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변호사. 세 번째, 선임을 하고 자주 봐야 되는 변호사. 네 번째, 마지막 증거 싸움을 하는 사람이죠. 증거를 파헤치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억울한 사람 없도록 법률사무소 니케 이영건 변호사였습니다.